2018년 9월 23일 새벽 2시 평양 동대원구역 아파트 4층 문이 부서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고 3명의 요원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으며 한 명이 제 목덜미를 눌러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김철민, 너는 체포되었다. 반국가 선전 선동죄로 조사받을 것이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뭘 했다고. 요원이 아내를 밀쳤고 5살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으며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요원들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고 이불을 들쳤으며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한 요원이 침대 밑을 수색하다가 멈췄습니다. 여기 있다? 손에 작은 라디오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3개월간 매일 밤 남한 방송을 들었던 중국제 단파 라디오였습니다. 이게 뭐냐? 요원이 제 얼굴 앞에 라디오를 들이댔습니다. 이것으로 적의 방송을 들었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고 거짓말은 고문만 더 심하게 만들 것이며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끌고 가라. 요원들이 제 팔을 잡았고 끌고 나갔으며 아내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발각된 것인가? 왜 하필 오늘 밤인가? 3개월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땠을까? 제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남한 라디오를 몰래 들었고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72시간의 지옥을 경험한 후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그 3개월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양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33살 직원이었고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으며 특별한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날 중국 출장에서 돌아온 동료 박진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형, 중국에서 샀는데 하나 더 있어서요. 받으세요. 열어보니 작은 라디오였습니다. 이거 단파까지 돼요. 음질 좋아요. 단파,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남한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었고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형, 조심해서 들으면 돼요. 저도 가끔 들어요. 재밌어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33년간 북한에서만 살았고 남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몰랐으며 미제의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인민이라고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6월 3일 밤 11시 아내와 아들이 잠든 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으며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고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최고 기온 23도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충격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밝았고 긍정적이었으며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경제 강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내일 국회에서는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 야당이 법안을 제출한다? 국회에서 논의한다?
북한에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곳이었고 야당도 없었으며 논의도 없었습니다. 10분을 들었고 라디오를 껐으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들었고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계속 들었습니다. 6월 한 달간 매일 밤 1시간씩 들었습니다. KBS, 자유아시아 방송, 자유조선 방송을 번갈아 들었고 점점 중독되었으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증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3대가 수용소에 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루 옥수수 한 줌으로 버텼습니다. 공개 처형을 수십 번 받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학교에서는 반역자를 교화하는 곳이라고 배웠지만 증언은 지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3대 연좌제, 굶주림, 공개 처형. 이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6월 20일 KBS에서 남북한 경제 비교를 했습니다. 남한 1인당 GDP 3만 달러, 북한은 500달러로 추정됩니다. 60배 차이입니다.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남한 평균 수명 82세, 북한 67세, 15년 차이입니다. 거짓말하기 어려운 통계였습니다. 6월 25일 자유조선 방송에서 탈북자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특권층이었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가족이 굶어 죽었습니다. 평양도 그랬다면 지방은 어땠겠습니까? 평양, 저와 같았습니다. 특권층, 저와 같았습니다. 저도 1990년대를 기억했고 배고팠던 기억이 생생했으며 친척 중 일부가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만 배웠고 미제의 봉쇄 때문이라고 했으며 진실은 숨겨졌습니다. 7월 1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라디오에서 김정은의 싱가포르 방문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과 악수했습니다. 북한 방송에서는 위대한 승리라고 했지만 남한 방송은 분석이 달랐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지원을 받으려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증거입니다.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약하다는 것,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 우리가 배운 강성대국은 거짓말이라는 것. 7월 10일 자유조선방송에서 탈북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십시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도와줍니다. 브로커 비용은 5,000달러에서 1만 달러입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7월 15일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남한으로 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 아내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미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탈북하겠다고, 이 거짓말 속에서 벗어나겠다고, 아들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8월 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회사에 보이부 요원이 자주 나타났고 최근 남조선 방송 청취자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공지가 나왔으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8월 5일 회사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을 봤습니다. 최근 평양 시내에서 남조선 방송 청취자 5명이 적발되어 처벌되었습니다. 단파 라디오 소지자는 즉시 보이부에 신고하십시오. 미신고 시 처벌받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라디오를 버려야 하나? 하지만 매일 밤 듣던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8월 10일 옆동 주민 한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만 라디오 들었대. 가족 전부 끌려갔대. 수용소. 간대 이틀 후 동네 주민이 모두 소집되어 공개 비판 대회를 받습니다. 적발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는 6개월간 남조선 방송을 들었습니다. 사상이 오염되었고 조국을 배신했으며 인민의 적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냅니다. 그 사람이 끌려갔고 가족도 함께 끌려갔으며 집은 봉쇄되었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를 보며 떨었습니다. 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들었습니다. 자유조선방송에서 그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라디오 청취자가 적발되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동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을 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제게 힘을 줬습니다. 계속 들었고 더 조심했으며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라디오를 숨길 새로운 장소를 찾았습니다. 천장 틈에 숨겼다가 다음 날은 화장실 환풍구에, 그 다음 날은 침대 밑에 매일 위치를 바꿨고 청취 시간을 30분으로 줄였으며 볼륨을 최소로 낮췄습니다. 8월 20일 밤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으며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새벽 3시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라디오 소리 나요. 깜짝 놀라 일어났고 라디오가 켜진 채 이불 밑에 있었으며 작은 소리지만 문틈으로 새어나갈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급히 껐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는가? 옆집에서 들었는가? 신고했는가? 1시간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낯선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없었으며 보이부 같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도 누군가 저를 관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박진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 조심하세요. 왜? 보이부가 형을 주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보이부 사람이 형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얘기? 정확하진 않지만 의심 대상 명단에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라디오 들어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게 라디오를 준 사람이었고 알고 있었으며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버리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보이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면 감시하고 있을 것이고 증거를 잡으려 할 것이며 시간 문제였습니다. 8월 25일 밤 결심했습니다. 라디오를 없애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자유조선방송이었고 북한 동포 여러분, 언젠가 자유로운 땅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라는 말이 들렸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라디오를 천장 틈에서 꺼냈습니다. 3개월간 함께했던 작은 기계를 손에 들었고 고맙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를 깨웠고 진실을 알려줬으며 탈출할 용기를 줬습니다. 다음 날 새벽 대동강에 가서 라디오를 던졌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사라졌으며 증거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8월 30일 박진수가 체포되었습니다. 제게 라디오를 준 사람이었고 보이부가 그를 먼저 잡은 것이었으며 고문받으면 제 이름을 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9월 5일 회사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이부 요원 2명이 왔고 저를 회의실로 불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김동무, 박진수와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나? 그냥 업무 얘기입니다. 라디오 받은 적 없나? 없습니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인정하면 끝이었습니다. 요원들이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30분간 신문했으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9월 10일 집 근처에서 미행을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지만 여전히 따라왔고 지하철을 타도 같은 칸에 탔으며 내려도 함께 내렸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9월 15일 집 앞 전봇대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9월 20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망쳐야 해요. 무슨 소리예요? 보이부가 저를 쫓고 있어요. 머자나 체포될 거예요. 그 전에 탈북해야 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디로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중국으로 가요. 브로커를 찾았어요. 9월 25일 새벽에 출발해요. 5,000달러 준비했어요. 하지만 보이부가 더 빨랐습니다. 9월 23일 새벽 2시 문이 부서졌습니다. 보이부였습니다. 체포되었고 끌려갔으며 지하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취조실은 작았습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 강한 조명, 그리고 3명의 요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김철민, 넌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 박진수가 다 불었다. 인정하라. 부인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았고 바닥에 쓰러졌으며 발로 차였습니다. 배를 맞았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라. 다시 소리쳤지만 계속 부인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더 많은 주먹이 날아왔고 피가 흘렀으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물을 주지 않았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았으며 계속 신문했습니다. 언제부터 들었나? 어떤 방송을 들었나? 누구와 공유했나? 탈북 계획이 있었나? 모두 부인했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당원입니다. 조국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2시간째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때렸고 고개를 떨구면 물을 끼얹었으며 계속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고 벽이 움직이는 것 같았으며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자신의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으며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요원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내 가족이지? 네. 예쁘네. 아들이 몇 살이지? 5살입니다. 인정 안 하면 가족도 수용소 간다. 5살짜리 아들도 함께 평생 노예로 살다 죽는다. 그래도 인정 안 할 거야?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왜 아들까지 협박하는가? 내가 라디오를 들은 게 뭐가 잘못인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게 죄인가? 아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게 범죄인가? 그래, 들었다. 소리쳤습니다. 3개월간 매일 밤 들었다. KBS도 들었고 자유아시아 방송도 들었고 자유조선 방송도 들었다. 그게 뭐가 잘못인가? 당신들이 거짓말하고 있잖아. 북한은 지옥이고 인민은 굶주리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잖아. 그게 진실이잖아. 요원들이 웃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구나. 이제 조서에 서명해라. 그럼 고문은 끝난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서명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것이고 가족도 함께 가며 평생 노예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안 한다. 버텼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진실을 안 게 죄가 아니다. 더 많은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48시간째 손톱을 뽑았습니다. 60시간째 정기 고문을 했습니다. 72시간째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월 26일 새벽 갑자기 취조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요원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긴급 상황이다. 평성에서 대형 사고 발생. 모든 요원 즉시 출동. 취조하던 요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이자는 일단 임시 구금실로 옮겨라. 나중에 다시 조사한다. 끌려갔습니다. 좁은 구금실이었고 2m x 2m 크기였으며 창문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을 잃었으며 몇 시간을 잤습니다. 깨어났을 때 조용했습니다. 복도에 사람 소리가 없었고 발소리도 없었으며 건물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간수 한 명이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된 철문이었고 자물쇠가 밖에 있었으며 문틈이 조금 있었습니다. 손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팠지만 계속 밀었고 손목까지 들어갔으며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오래된 자물쇠였고 느슨했으며 흔들었더니 움직였습니다. 10분을 작업했습니다.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계속했고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났고 멈췄으며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간수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간수는 깨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갔고 복도를 따라 걸었으며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성 사고 때문에 모든 요원이 출동한 것 같았고 건물이 거의 비어 있었으며 기회였습니다. 출구를 찾았습니다. 뒷문이었고 잠겨 있지 않았으며 열렸습니다. 밖은 평양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거리가 조용했으며 자유였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뛰었고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이 찢어져 있었고 피투성이었으며 수상해 보였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낡은 옷을 찾아 갈아입었고 얼굴에 피를 닦았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가 감시하고 있을 것이고 가족도 이미 연행되었을 것이며 돌아가면 다시 잡힐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평양 외곽의 대학 동기 최민수 집을 기억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였고 주소를 알고 있었으며 찾아갔습니다. 3시간을 걸어 도착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나야 철민이야. 도와줘. 문이 열렸습니다. 최민수가 놀라 제 모습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래? 보이부한테 잡혔다가 탈출했어. 도와줘. 하루만 숨겨줘. 망설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탈출수를 숨겨주는 것은 그도 처벌받는 일이었고 위험했으며 거절해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들여보냈습니다. 들어와. 빨리. 하루를 숨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했고 옷을 갈아입었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민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탈북할 거야. 어떻게? 브로커 연락처가 있어. 전화할게. 공중전화로 브로커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새벽 3시 두만강 국경 만나요. $5,000 준비하세요. 돈이 없었습니다. 최민수가 빌려줬고 가족은요? 물었습니다. 나중에 데려올게. 일단 내가 먼저 가야 해. 9월 28일 새벽 1시 최민수와 작별했습니다. 형, 고마워. 살려줘서. 조심해. 꼭 살아. 포옹했고
문을 나섰으며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탔고 기차를 탔으며 12시간을 이동했습니다. 9월 28일 밤 11시 두만강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9월 28일 자정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40대 남자였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 있나? 여기 있어요. 5,000달러를 건넸습니다. 세어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좋아. 따라와. 조용히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30분을 산길로 올라갔고 두만강이 보였으며 멈췄습니다. 저기가 국경이야. 강 건너면 중국이야. 물이 차갑고 깊으니까 조심해. 총소리 들리면 엎드려. 알겠어? 알겠습니다.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가에 섰고 물을 만졌으며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준비됐어? 됐습니다. 그럼 가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지만 계속 걸었고 브로커를 따라갔으며 강 중간까지 왔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북한 경비병이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췄고 우리를 발견했으며 서라 소리쳤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물 옆에 총알이 떨어졌고 물보라가 튀었으며 뛰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총알이 계속 날아왔고 탕, 탕, 탕 물을 스쳤으며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도망치지 마라. 쏜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을 저었고 다리를 찼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고 온몸이 얼어붙었지만 계속 헤엄쳤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반대편 강변이었고 중국 땅이었으며 기어 올라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잡아 끌어올렸고 빨리 가자 소리쳤으며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고 경비병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으며 안전했습니다. 30분을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풀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숲을 빠져나왔고 길이 보였으며 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타! 브로커가 소리쳤고 뒷문을 열었으며 들어갔습니다. 시동이 걸렸고 출발했으며 창밖으로 두만강이 멀어졌습니다. 끝났어.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33년간 북한에서 살았고 3개월간 라디오로 진실을 들었으며 72시간 고문을 견뎠고 탈출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차는 중국 내륙으로 향했고 한 달간 숨어 지냈으며 2018년 11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2018년 12월 비행기에 탔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0살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으며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아내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중국으로 탈출시켰고 한국으로 왔으며 재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줬고 함께 살기로 했으며 지금은 행복합니다. 아들 민준이는 이제 12살이고 한국 초등학생이며 자유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라디오를 삽니다. 집에 두고 가끔 FM을 들으며 음악과 뉴스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듣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자유롭게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단 3개월이었지만 그 라디오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진실을 알려줬고 세상을 보여줬으며
탈출할 용기를 줬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라디오를 몰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듣고 있고 진실을 알고 있으며 언젠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각되면 위험하지만 조심하면 가능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죄가 아니고 자유를 꿈꾸는 것은 인간의 권리이며 언젠가 여러분도 자유로운 땅에 설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나만 라디오를 들었고 발각되었고 72시간 고문을 받았지만 탈출했습니다. 라디오는 작은 기계였지만 그 안의 진실은 거대했고 그 진실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북한의 사람들 채널은 북한을 소재로 한 실화 기반 픽션 스토리를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힌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